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이 순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뭘 배운다고? 1학년 과정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순열, 그럼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뭘 배울 거냐면 이렇게 제목이 원순열 나온 거 보니까 원순열? 원형의 형태로 배열하는 건가? 맞아요. 여러분 짐작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배우겠다 이렇게 중복순열, 중복 그냥 순열이 아니라 중복순열이 나왔고, 세 번째는 또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순열을 배운다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다시 한번 제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배우겠다?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는 원순열, 무슨 순열? 원순열. 두 번째는 여러 개를 중복해서 나열하게 되는 중복순열. 그리고 세 번째 뭘 배우겠다고?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을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자, 1번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것, 혼란스러워했던 것. 근데 그 원순열을 혼란스러워했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확한 개념을 놓쳐. 뭐라고요? 정확한 개념. 정확한 개념을 놓쳐가지고, 놓친 게 아니라 되게 무시를 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면 절대로 안 돼. 자, 그럼 도대체 원순열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원순열은 이거예요, 이거.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말 그대로 원형으로, 어떻게 원형으로 배열하기. 원형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배열하기 혹은 나열하기. 자, 서로 다른 것들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 자, 지금 하는 건 뭐라고요? 서로 다른 것들, 물론 서로 같은 것들이 있어도 원순열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배우는 공식이랑은 좀 틀려요. 자, 기본 공식은 서로 다른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걔를 원형으로 배열을 할 거야. 자, 밑줄. 뭐가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배열한다고? 이렇게 원형으로. 원형. 우리는 1학년 때 순열을 배웠잖아. 우리가 배웠던 순열은 1학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꺼내서 어떻게 했었지? 일렬로 배열한 게 일반적인 순열이었었고, 지금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배열한다고? 원형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거랑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잘 봐봐. 이거 왜 이래? 우리는 고1 때 어떻게 했다고? 우리는 고1 때 이렇게 배웠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은 다음에 걔를 일렬로 배열했었지. 어떻게? 일렬로. 이거 단어를 좀 구분할게요. 일렬로 어떻게 했다고? 일렬로 배열했다. 일렬로 배열. 괜찮죠? 그래서 이 일렬로 배열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 이렇게 불렀지만, 원순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가 직순열. 무슨 순열? 이렇게 직순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직선의 형태로 배열했다고 해가지고 직순열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녀석이 직선으로 배열한 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형으로 배열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 원. 이거 원이야? 아니, 선생님 사각형인데요. 미안해. 자, 다시 한번 원을 예쁘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나 원. 자,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대. 뭐라고요? 의자가 4개가 이렇게 주어질 때다. 의자. 어떤 거? 의자. 여기 의자. 이렇게 의자가 4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의자에는 등에 의자 뒤편에 의자의 번호가 붙어 있는 거야. 여기 1번 의자, 어떻게 2번 의자, 여기는 3번 의자, 여기는 4번 의자 이렇게 있대요.
자, 여기에 네 사람이, 요 네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사람 이렇게 의자에 앉을 거야. 자, 그럼 이때 요 첫 번째 친구가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자, 뭐라고요? 요 첫 번째 친구가 의자에 앉는 방법은 의자에 1번, 2번, 3번, 4번 의자가 있으니까 요 첫 번째 친구가 의자에 앉는 방법은 네 가지. 그럼 요 두 번째 친구가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요 두 번째 친구가 의자에 앉는 방법은 이제 의자가 세 개가 비어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지. 인정? 자,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선생님, 이건 요 친구는 의자가 두 개 남았으니까 두 가지. 요 맨 마지막 친구는 의자가 한 개밖에 안 남아 있을 테니까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은 맨 앞에 친구는 네 가지 방법으로, 그 옆에 친구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옆에 친구는 두 가지, 맨 마지막 친구 몇 가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네. 가능하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커다란 원형의 탁자가 있고, 원형의 탁자가 이렇게 원형 이렇게 원형의 탁자가 있대. 여기에 의자가 있대. 의자 같은 방법 의자가 이렇게 하나, 몇 개, 두 개, 세 개, 몇 개, 네 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요 왼쪽과 좀 다르게 요 의자들이 구분이 안 간대. 뭐라고요? 요 주어진 네 개의 의자가 구분이 안 가고 완전히 똑같대. 뭐라고요? 완전히 똑같다고요. 뭐라고? 완전히 똑같다고. 뭐라고요? 처음에 주어진 요 왼쪽에 주어진 그림과 다르게 요 의자 뒷부분에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4번 의자 이렇게 의자가 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자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뭐 한다고? 의자가 구분이 안 가게끔 완전히 똑같은 의자가 몇 개 있다고? 완전히 똑같은 의자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 네 사람이 오른쪽에 주어진 식탁에 앉을 건데, 자, 이번에는 여기 요 친구가 오른쪽에 이렇게 앉을 거야. 나 앉을래. 이렇게 앉으려고 봤더니, 자, 요 파란 동그라미 친 요 친구가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1번 4가지, 2번 1가지. 뭐라고요? 요 파란 동그라미 친 요 친구가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자, 질문. 오른쪽에 주어진 서로 같은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몇 가지? 4가지냐? 1가지냐? 이 친구가 요 파란 동그라미 친 친구가 얘가 여기에 앉든 어떻다? 여기에 앉든 구분이 갈까? 안 갈까? 왜? 의자가 뭐하니까? 의자가 다 같은 거니까. 의자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앉는 방법도 뭐한다? 구분이 안 된다. 따라서 요 파란 동그라미를 친 요 친구가 오른쪽 요 식탁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다? 4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1가지다. 얘가 앉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이렇게 한 가지 여기에 앉든 혹은 여기에 앉든 혹은 요 아래쪽에 앉든 혹은 요 오른쪽에 앉든 다 뭐 하는 거니까 다 같은 거니까 괜찮을까요? 진짜. 그래서 요 파란 동그라미 친 친구가 이번에 여기에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앉았어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요 빨간 동그라미 친 요 여학생이 자리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이번에는 요 의자랑 요 빈 의자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이번에는 구분이 된다. 아니 선생님, 맨 처음에 의자 4개가 다 똑같은 거라면서요. 구분이 안 된다면서 왜 갑자기 지금은 또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 요 의자 요거 요 의자는 이제는 요 처음에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의자가 요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오른쪽. 가능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요 의자는 어떻습니까? 요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 왼쪽에 있는 의자.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요 의자는
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느 쪽, 요 맞은편 쪽 의자, 어느 쪽, 요 반대편 쪽. 요 반대편 쪽에 있는 의자니까 이제는 의자 세 개가 구분이 간다, 안 간다. 이제는 구분이 가겠죠. 인정? 이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 의자인지, 혹은 반대편 쪽에 있는 의자인지가 구분이 갈 거 아니냐. 인정? 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여학생이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요 여학생이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돼버린다. 몇 가지? 세 가지. 왜? 이제는 의자들이 구분이 가니까. 그래서 여학생이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요 검은색 동그라미 친 여학생, 이 녀석이, 이 친구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다? 의자가 이제는 두 개 남았으니까 두 군데 앉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 남학생은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리얼리?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원순열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요 처음에 있던 거, 요 처음에 줬던 원순열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녀석은 요 왼쪽에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 녀석은 뭐다? 이 녀석은 원순열이 뭐다? 아니다. 원형으로 주어져 있긴 한데 요 주어진 의자들이 처음부터 구분이 가는 것들이라서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과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원순열 뭐라고? 주어진 의자들이 원형으로 주어진 의자들이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친구가 자리에 앉을 때 그 자리에 앉는 방법이 네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뭐라고요? 한 가지다. 될까? 리얼리? 자,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2번을 봤더니 이제는 원순열의 수, 원순열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자,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원형의 탁자가 있대. 나 원형의 탁자 원 이렇게. 원이 아닌데요. 한 번 더. 뭐가 있다고? 이렇게 원형의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형 훌륭합니다. 자, 여기에 몇 개를 앉힐 거라고? n개를 앉힐 거니까 의자가 몇 개 있다? 의자가 n개 있다는 거지. 의자가 이렇게 한 개, 의자가 두 개, 의자가 세 개,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있겠죠. 이렇게 쭉 가서 점점점 몇 개, 이렇게 점점, 이거 여기 의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의자가 총 몇 개 있다고? n개가 있다면서요. 자, 여기에 몇 개를 앉힐 거라고? 이렇게 1번부터 해서 1번 친구부터 해서 1번 친구, 이렇게 2번 친구, 3번 친구,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서 몇 명까지, 이렇게 n번 친구까지. 자,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1번 친구, 2번 친구, 몇 번? 3번 친구, 그 다음에 점점점 몇 번 친구까지, n번 친구까지 총 n명의 친구들을, n명의 학생을 어디에다가? 요 의자에다가, 원형의 탁자에다가 앉힐 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요 1번 친구가 이렇게 가서 쫄랑쫄랑 가가지고 요 탁자에, 즉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제 그 의자가 몇 개 주어져 있다고? 의자가 n개 주어져 있으니까 n개의 의자에 앉는 거니까 n가지 방법이라고?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아니라고. 왜? 얘가 지금 원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이거 어떻다고? 그렇죠. 요 의자랑 그리고 요 의자가 구분이 간다, 안 간다? 구분이 안 간다고. 뭐 한다고? 구분이 안 간다니까. 왜? 원순열이니까.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여학생이 자리를 잡는 방법은 의자 n개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이 첫 번째 여학생이 자리를 잡는 방법 몇 가지다?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학생이 여기에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자, 이 친구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의자들이 구분이 갈까, 안 갈까? 이제는 의자들이 구분이 간다. 왜?
여기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 의자는 요 여학생 오른쪽 첫 번째 거.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 의자는 여학생의 오른쪽 두 번째 의자. 요 녀석은 어떻다고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녀석은 앉아있는 여학생의 왼쪽 첫 번째 의자. 이제부터는 의자가 구분이 가겠지. 뭐 한다고요? 의자가 구분이 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2번 친구가 요 2번 학생이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다? 이제는 의자 n-1개가 구분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n-1가지 몇 가지? n-1가지 곱하기 마찬가지로 요 3번 친구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이제는 의자가 n-2개 남아있고 그 n-2개 의자가 이렇게 구분이 가는 거니까 n-2라고 쓰면 되겠죠. 곱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두 개와 몇 개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수열의 수다. 그럼 공식이 뭐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얼마? 이렇게 n-1 얼마 팩토리얼. 괜찮을까? 그런데 요 공식은 가능하면은 외우지 말아요.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경우의 수를 가장 잘못되게 공부하는 방법이 원리를 모르고 공식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시험 보면은 빵점입니다. 아, 진짜로 빵점이야. 공식 외워봤자 빵점이라니까.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헤맸던, 그렇게 어려워했던 경우의 수 그 길로 빠지게 된다니까. 공식을 외울 거라면은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얼리?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원소열의 수가 왜 n-1 팩토리얼 뭐라고요? 이렇게 n-1 팩토리얼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리얼리? 자, 그럼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3번은 그럼 얘가 완전한 원형의 형태가 아니라 다각형 모양으로 다각형 모양 뭐야 글자가 왜 이래? 자, 글자가 잘못됐죠? 지워. 모양 이게 왜 나와? 여기가 의가 아니라 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으로 이렇게 확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 나 사각형 자 의자가 이렇게 6개가 있대.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6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여기 앉을 겁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1번 학생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6번 학생까지를 요 주어진 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을 거야. 자, 그럼 생각. 먼저 요 1번 친구를 의자에 앉히려고 봤더니 뭐라고요? 요 1번 친구를 의자에 앉히려고 봤더니 잘 봐봐. 자,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요 의자랑 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요 의자랑 구분이 가냐 안 가냐? 이 구분이 가냐 안 가냐? 이 구분이 가냐고요 안 가냐고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는 요 의자랑 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치는 의자가 구분이 갈까 안 갈까? 자, 이거는 구분이 갑니다. 왜냐면은 주어진 책상에서 요쪽 변이 지금 긴 변이지. 뭐라고요? 얘가 긴 변. 요 긴 변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의자가 왼쪽에 있고 파란색 동그라미 친 의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두 개는 뭐 한다? 구분이 간다. 인정?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요거 누구? 요 검은색 동그라미 친 요 의자는요? 얘도 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뭐가 간다고? 구분이 간다. 왜 가지? 뭘 왜야? 요 검은 동그라미 친 요 의자는 어떤 거? 여기. 요 짧은 변에 있는 거니까. 어디에 있다고? 짧은 변. 될까요? 진짜?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 의자랑 우리가 처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 의자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는 서로 같은 걸까? 구분이 가는 걸까? 구분이 안 가는 걸까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녀석은 서로 구분이 안 간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 위쪽도 뭐가 나왔다고? 요 위쪽도 긴 변이 나왔지. 뭐라고요? 긴 변에서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녀석이 요 긴 변의 왼쪽에 있죠. 어느 쪽에 있다고? 왼쪽. 요 아래쪽에는 이 녀석도 긴 변의 왼쪽에 있잖아. 그럼 선생님, 요거 요 파란색 동그라미 친 요 녀석이랑 아까 처음에 구한 이 녀석이랑 그럼 얘랑도 서로 구분이 안 가는 건가요? 예, 요 두 개도 서로 뭐 한다? 구분이 안 간다. 왜? 둘 다 긴 변의 오른쪽 부분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이것도 요 검은색 동그라미 친 요 부분도 그러면은 처음에 구했던 여기 이 녀석이랑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둘 다 짧은 변에 있는 의자니까 서로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은 요 1번 친구가 누구 요 1번 친구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요 탁자에 의자가 6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분이 가는 의자가 몇 종류다? 구분이 가는 의자는 3종류밖에 없으니까 1번 친구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 이렇게 3가지다. 3가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1번 친구가 여기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자, 그러면 2번 친구가 자리 잡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자, 2번 친구가 의자에 앉으려고 봤더니 이제는 어떻냐면은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갔던 요 파란색 2개 있잖아. 요 파란색 2개의 의자가 이제는 구분이 갈까 안 갈까? 이제는 파란색 2개의 의자가 구분이 가지. 왜? 요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1번의 오른쪽에 있는 의자, 요 위쪽에 있는 녀석은 1번의 반대편 쪽에 있는 의자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갔던 요 파란색 2개의 의자가 지금은 구분이 간다. 맞을까요? 그럼 검은색 의자들은 요 검은색 의자 요 2개도 이제는 뭐 구분이 간다. 여기 이 녀석이랑 누가? 오른쪽에 있는 요 검은색 의자도 이제는 구분이 간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2번 친구가 자리를 잡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그럼 3번 친구는 4가지.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2가지.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원순열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요? 왜 안 어려우냐면은 원순열 문제에서 처음에 요 처음 친구가 요 자리 잡는 방법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직순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순열과 같은 거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들은 천재라니까. 뭐라고요? 원순열 문제는 맨 처음에 자리에 앉힐 친구가 자리를 잡는 방법만 신경을 써라. 그럼 그 다음에 앉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직순열과 완전히 똑같다. 뭐라고요? 완전히 똑같다고요. 이해가 될까요? 레알, 진짜, 확실히. 자,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두 번째 거 무슨 순열? 중복순열. 중복순열도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이렇게 n개 이렇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아서 이렇게 r개를 뽑아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나열까지 해라.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나열을 해라. 근데 이 녀석은 해석할 때 잘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n종류 중에서 뭘 허용하라고?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열까지 해라. 자, 얘가 중복순열의 의미가 되고 이 녀석의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조심해 읽겠습니다.
요 주어진 n개가 서로 다른 n개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이번에는 뭐가 허용되냐면 중복이 허용돼.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아서 이렇게 r개를 뽑은 다음에 뭐 해라? 나열까지 해라. 그럼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n 이렇게 파이 n 파이 r이라고 써요. 뭐라고 쓰겠다고? n 파이 r이라고 쓰고 이 녀석의 계산식은 어떻게 나온다? n에 이렇게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 선생님 갑자기요? 자 그럼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주머니에 어떤 주머니에? 커다란 주머니에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주어져 있대. 서로 다른 n개 이렇게 1번 공 여기 2번 공 3번 공 점점점 이렇게 r번 공 그다음에 점점점 몇 개 이렇게 n번 공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개를 꺼냈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r개 몇 개? r개. 자 서로 다른 r개를 꺼낸 다음에 이 녀석을 일렬로 쭉 나열할 거야. 자 어떻게 한다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다? 일렬로 쭉 나열을 했다면서 나열. 자 일렬로 나열한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 거 미안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세 번째 거 그리고 점점점 몇 개 이렇게 쭉 해서 몇 개를 나열했다? r개를 나열했다면서 이렇게. 자 그럼 생각. 여기까지 써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나열했냐면 이렇게 r개 몇 개 이렇게 r개를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자 모양을 봤더니 그럼 여기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종류는 몇 종류가 될까? 1번도 올 수가 있고 2번도 올 수가 있고 3번도 올 수가 있고 몇 번도 n번도 올 수가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은 몇 종류 이렇게 n종류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와 동시에 이 두 번째 자리에는 몇 종류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뽑을 때 뭐가 허용되니까 뽑을 때 중복이 허용되니까 요 파란 자리에는 1번도 올 수가 있고 2번도 올 수 있고 3번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올 수 있다. n번도 올 수 있으니까 몇 종류 이렇게 n종류의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요. 요 빨간 동그라미 친 자리에도 1번 올 수 있어. 왜? 중복이 허용되니까. 2번도 올 수 있어. 왜? 중복이 허용되니까. 3번, 4번 어디까지 가능하다? n번까지 가능하다. 즉 몇 종류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n종류의 숫자가 올 수가 있다. 가능할까요? 그럼 요 맨 끝에도 맨 끝에도 몇 종류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1번 가능해. 2번도 가능해. 3번도 가능해. 그럼 몇 종류 이렇게 n종류가 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들을 다 곱해봤더니 n을 몇 번 곱해라? n을 이렇게 r번 곱할 거니까 n의 몇 제곱?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이것이 중복순열의 수 n 파이 r 뭐라고? 요 기호가 n 파이 r인데 이 녀석의 계산식이 뭔다? n의 r승이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식만 외우게 되면은 경우의 수 문제는 빵점 나온다. 진짜 어차피 빵점인 거 알고 공식을 외울 바에는 어차피 안 외우고 빵점 맞는 게 낫지. 맞죠?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봐야 돼. 원리. 자, 그럼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구했던 요 중복순열의 수가 왜 n의 r승이 나오는지 뭐라고요? 요 중복순열의 수가 왜 n의 r승이 나오는지를 방금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1학년 때 배웠던 일반순열 뭐라고요? 1학년 때 배웠던 일반순열과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잖아. 1학년 때는 뭐 배웠지? 일반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쭉 나열했잖아. 즉 뽑을 때 뭐가 허용되지 않았다? 뽑을 때 중복이 허용되지 않은 녀석이 일반순열.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3-3번을 익혀야만 합니다. 뭐라고? 3-3번 중복순열의 다른 의미. 뭐라고? 중복순열의 다른 의미? 이 다은은 뭐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자, 뭐라고요? 중복순열의 무슨 의미? 이렇게 다른 의미. 요거. 자, 중복순열의 다른 의미.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외웠던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해라. 이런 형태로 중복순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중복순열의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반드시 이거 익혀야 돼. 얘는 서로 다른 이렇게 r개를 에이씨 잠깐만요. 서로 다른 이렇게 n개를 그리고 서로 다른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서로 다른 r개에 이렇게 담기. r개 상자에 혹은 r개 주머니에 담는 방법. 담는다고 r개의 상자에 이렇게 분배 이렇게 쓸까요? 분배. r개의 분배 뭐 이렇게 분배 이렇게 익히겠습니다. 뭐라고?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r개에 뭐 한다고요? 분배하라고? 이거 많이 듣던 말인데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r개에 나눠주기. 서로 다른 r개 상자에 담기. 말을 보던 거야. 언제 봤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언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의 개수 배울 때 배웠습니다. 뭐 배울 때? 함수의 개수 배울 때. 자,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 여기 이렇게 x가 있고 나 x가 이렇게 정의역 쭉 가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에 공역 y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쭉 가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요 x의 원소가 1번 원소 얼마, 2번 원소 이렇게, 3번 원소 점점점 얼마 이렇게, n번 원소. 오른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 얼마, 3번 점점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를 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냐? 그렇죠. 요 1번이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 몇 가지? R가지. 몇 가지요? R가지 방법. 요 2번이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R가지. 몇 가지? R가지. 3번이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R가지. 기억날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순열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가 나온다고? 중복순열과 같은 의미. 그러면은 중복순열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상자에 담기.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r개에 나누어 주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즉 문제에 요런 의미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런 의미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라고? 이 문제는 중복순열 문제니까 그림을 그리면 쉽게 답을 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익히라고. 뭐라고요?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거한테 나누어 주기. 얘가 뭐라고? 중복순열의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 될까? 레알 진짜.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을 봤더니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이렇게 서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다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한대. 일렬로.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A 프라임 있고 얼마, 여기가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대. 이렇게 C.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네 개를
이렇게 주어진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어떻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이미 우리는 고1 때 배웠지. 요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이렇게 4패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요 4패까지 중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겠지. 여기에는 이렇게 A랑 얼마? A 프라임. 그 다음에 B랑 C. 이런 거랑 누구? A 프라임과 얼마? 이렇게 A. 얼마? B와 C.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 아니냐. 괜찮을까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봐서 이렇게 바꿀 거야. A와 A 프라임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A랑 A 프라임 대신 이렇게 A가 또 이렇게 주어져 있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B와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괜찮을까요? A와 B와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을 나열을 한번 해봤더니 나열 이렇게 나열 얼마 A와 얼마 나왔다. A 이렇게 A라고 쓰고 얼마 B와 C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랑 아이고 컴마는 찍는 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다시 쓸게요. A랑 이렇게 A 누구 이렇게 B와 얼마 이렇게 C 이런 경우랑 이렇게 A랑 얼마 이렇게 A 얼마요? B와 C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랑 자, 요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냐 서로 다른 경우냐? 선생님 AABC랑 같은 경우니 왜 달라요? 보여요? 보이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구할 때 요 처음에 예에서는 요 A랑 요 A 프라임 뭐라고요? 요 A 프라임과 요 A는 서로 다른 거니까 요 두 개가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지. 인정? 하지만 그 옆에 거에서는 요 A랑 어떻다고요? 요 A랑 자리를 바꿔도 얘가 몇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된다. 요 두 가지는 같은 한 가지가 돼버린다. 뭐라고요? 요 두 개가 자리를 바꿔도 A랑 A가 자리를 바꿔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진다? 서로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 경우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녀석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4팩을 뭐로 나누라? 이렇게 나누기 얼마? 이렇게 2팩 이렇게 나눠라. 선생님 2팩이 뭔데요? 2팩이요? 요 두 개가 요 파란 밑줄 치는 요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2팩까지였었지. 근데 그 2팩까지가 서로 다른 경우냐 같은 경우냐? 같은 경우니까 2팩까지가 아니라 한 가지니까 2팩으로 나누라고요. 인정?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A가 이렇게 3개 나오고 나 A와 A가 나오고 이렇게 B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얘를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설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5팩을 쓰고 나누기 얼마요? 나누기 요 똑같은 문자가 3개 있으니까 분모를 뭐로 나누자? 분모에다 이렇게 3팩을 쓰자. 이렇게 쓰는 건가요? 여러분은 천재라니까요. 인정? 그럼 선생님 요 같은 문자가 한 종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자 구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2번 나오고 B도 이렇게 2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다. 문자가 5개 나왔으니까 문자가 이렇게 5개 나왔으니까 얼마? 1단계 5팩을 쓰고 자 그런 다음에 나눠라. A가 몇 개 나왔다고? 이렇게 A가 2개 나왔다. A가 2개 나왔으니까 뭐로 나눠라? 이렇게 2팩 가능할까요? 곱하기 요 B도 몇 개 나왔다. 요 B도 2개 나왔으니까 얼마? 다시 한번 분모 쪽에다가 이렇게 2팩을 써라. 아 허접이네. 리얼리? 진짜 이게 뭐라고? 같은 문자 또는 같은 숫자를 포함하는 순열. 어렵지가 않죠.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 나왔습니다. 뭐가 정해진 순열? 순서가 정해진 순열.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A와 B와 이렇게 C와 얼마 D 이렇게 이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반드시 A가 이렇게 누구보다 B보다 먼저 나오래. A가 B보다 먼저 나오래. 먼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A가 나오고 얼마 이렇게 C가 나오고 어떻게 B가 나오고 다시 얼마 E가 나오고 이렇게 D가 나온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런 예가 A가 이렇게 B보다 먼저 나온 경우가 되겠지. 가능할까요? 이거와 같이 문자들 간에 순서가 정해지게 되면은요. 요 순서가 정해진 문자끼리 같은 문자로 취급해. 뭐라고요? 이거와 같이 문자들끼리 순서가 정해지면은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요 순서가 정해진 문자끼리 정해진 문자끼리 요 문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을 해라.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을 이렇게 같은 문자 취급해라. 어떻게 취급하라고? 이렇게 같은 문자. 무슨 문자? 이렇게 같은 문자. 뭐라고요? 이렇게 같은 문자 취급하라고요. 가능할까? 뭐라고?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을 어떻게 취급해라?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하라고요. 왜 그러냐고?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요 예에서는 A가 B보다 먼저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A와 B를 요 A와 B를 이렇게 A와 B를 뭐 취급해라? 같은 문자로 취급해. 같은 문자니까 싹 가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는 동그라미 두 개랑 C와 D와 E를 나열하면서 뭐라고요? 요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랑 C와 D와 E를 나열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얼마. 이 녀석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얼마에 얼마. 5팩을 뭐로 나눈 거? 5팩을 이렇게 나눠라. 얼마 이렇게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2팩으로 나눠라. 괜찮을까요? 자, 그랬는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했다면서 여기 누가 있다고? C가 있고 누가 있다고? C가 있고 또 누구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누가 있다고? 이렇게 D가 있고 이렇게 E가 있고 또 누가 있다고?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면서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보기에도 A와 B가 없잖아. 뭐가 없다고? A와 B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이렇게 나열된 녀석에다가 뭘 집어넣자. 이렇게 A와 B를 집어넣도록 하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A가 반드시 B보다 먼저 나와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어디로 밖에 못 간다? A는 무조건 1로 밖에 못 갈 거 아니냐? 왜? A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럼 B는요? B는 여기로 밖에 못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A와 B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다?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겠지. 왜? A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되니까. 될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요. 아마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던 거. 언제 배웠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모눔종이가 있고 무슨 종이? 모눔종이 하나 그래 이렇게 쭉쭉쭉쭉쭉 한 번 더 쭉 가서 이렇게 쭉 가고 다시 한번 내리고 이렇게
에이고 반듯하지가 않네. 이렇게. 자, 조금만 더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떻게 이렇게 쭉 가고 아래쪽도 이렇게 쭉 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 여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어떻게 했냐면은 요게가 요 출발점 A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 즉 도착점 B가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에서 출발점 A에서 이렇게 목적지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면서요. 기억나?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을걸. 자, 이런 격차점이 이런데 여기 어디 여기를 표시한 다음에 A에서 요 동그라미 친 격차점까지 가는 방법에 가질 수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쓰고 요 위쪽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얼마 한 가지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이러한 격차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 두 개 있지. 요 대각선방에 있는 것을 더했다. 기억나? 그래서 얘가 얼마? 이렇게 두 가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있다? 여기 위에 거. 요 위에 여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요 숫자 두 개를 어떻게 했다? 더했다. 뭐 한다고? 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막 썼었지. 여기 세 가지, 요 위에 몇 가지? 네 가지. 가능할까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왜 이래? 몇 가지? 세 가지. 이거 왜 이러지? 세 가지 얼마? 여섯 가지. 왜 몇 가지 이렇게 10가지. 또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또 몇 가지요? 10가지. 얼마? 여기 20가지. 우와. 얼마? 이렇게 5가지. 여기 15가지. 요 위에 몇 가지 이렇게 해서 35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때에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모양을 잘 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는 녀석이 A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A에서 이렇게 읍스 A에서 어디까지 가라? 이렇게 B까지 가라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B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떤 생각?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은 최소한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가야 되겠지. 뭐라고요? 최소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번, 몇 번 이렇게 두 번, 몇 번 이렇게 세 번, 몇 번 이렇게 네 번은 가야 된다. 그리고 위쪽으로 최소한 몇 번은 올라가야 되지. 요 위쪽으로도 최소한 몇 번 이렇게 한 번, 몇 번 이렇게 두 번, 몇 번 이렇게 세 번은 올라가야만 한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는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소문자 A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소문자 A 어떻게 소문자 A 이렇게 소문자 A라고 쓰고 요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소문자 B 어떻게 소문자 B라고 쓰겠다.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겠지. 이렇게 A 어떻게 A 이렇게 A 어떻게 A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B 얼마 B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오른쪽으로만 4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3번 움직여라.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지. 요 A와 B를 막 나열을 해라. 뭐라고요? A라는 문자 4개와 B라는 문자 3개를 나열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에 가질 수 어렵지가 않잖아. 얼마? 7팩을 뭐로 나눈 거? 이렇게. 몇 팩과 몇 팩? A가 4개 있으니까 얼마? 4팩. 곱하기 얼마? B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3팩.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만들어지게 된다.
될까요? 리얼리? 확실히? 됐지? 자,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확장이 된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혹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 문제 혹은 최단 거리로 가는 문제 될까요? 자, 오늘은 여러가지 순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 1번 뭘 배웠다? 원순열. 원순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뭘 배웠다고?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요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절대로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오케이?